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공공분양에 출산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최저 1.6%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결혼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하고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출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는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월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7월 이후, 경기는 지난해 6월 이후 1년여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8올림픽의 주무대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이 40여 년 만에 리모델링됩니다. 주경기장의 외관은 올림픽 개최지로서의 역사성 유지를 위해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대신 좌석, 육상 트랙을 교체하고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첨단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연예인들은 대표적인 N장르로 꼽히죠. 가수나 배우로 데뷔를 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업에 또 투자까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일에 도전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이 N잡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N잡러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만 이용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성공한 N잡러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매일 오후 12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 부동산 투자 공부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매주 수요일에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금 이제 보면요. 올 하반기부터 사실은 그동안 이제 언론에서요. 지금 이제 역전세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올 초부터 이제 올 여름부터 올 하반기쯤 되면 사실은 이게 전세가가 가장 고점일 때가 지금 2년 전인 하반기 때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가장 고점에 지금 이제 기약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2년 이제 만기가 들어오는 올 하반기부터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았는데, 근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부동산 시장을 보면 역전세 나는 사실은 좀 기후에 좀 가깝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의 주요 단지들, 수도권 지역의 주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연초 대비해서 지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히 좀 없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왜 시작하자마자 이제 전세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에서 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려면 우리가 전세 가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우리가 전세가라는 거는 지금 세입자가 지금 현재의 사용 가치, 현재의 사용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한다라는 거는요. 그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 가치가 반영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전세가라는 거는 현재 가치, 그다음에 매매가라는 거는 이제 미래 가치가 이제 반영이 된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주택 시장이 지금 회복을 하는 시기에서는요.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또 매매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연초부터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매매 가격도 지금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이 주택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시장이 보면 지금 완연하게 지금 이제 회복기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터닝 포인트에 있는 거죠. 이 터닝 포인트에서 지금 아마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뭐 매도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전망도 상당히 또 궁금하실 거고요.
아니면 이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매도하고 또 어떤 식으로 또 갈아타야 되나.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서울에 지금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분양시장 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시죠. 이제 청약시장 쪽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아파트 청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이제 짜야 되나. 예,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이제 궁금하실 거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예, 답변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그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셋값 반등 과연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예견하는 신호탄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런 점들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 들을 수 있는 세미나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정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 그 현장 세미나는요, 예, 내일 오후 이제 2시에 예, 저희 이제 현장 세미나를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주제는요, 예, 서울 부동산 이제 투자 전략인데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외지인 매입 비율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2006년부터 지금 데이터를 보면 2006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서울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시는 외지인들 같은 경우가 전체 거래량의 한 6% 정도가 외지인 매입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요, 거의 한 3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 부동산에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서울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희소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안전 자산으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서울 부동산 하면 상당히 좀 투자 금액이 높죠. 예, 투자 금액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 금액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뭐 이제 갭으로 들어가더라도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 부동산 하면 이게 투자 금액이 높다라고 이제 많이 아시는데,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뭐 소액 투자 한 1, 2억 정도로 소액으로 충분히 투자를 해서 향후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소액 투자 지역도 많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예, 제가 현장 세미나에서 서울 부동산의 미래와 그다음에 전망, 그다음에 서울 부동산 쪽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으로 입성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시장의 방향, 흐름들 궁금하시죠? 또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참석은 02-2638-3974번으로 접수받고 있고요.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역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딸이 마천 3구역을 지금 현재 보유 중인데요. 마천 진행이 3구역이요? 계속 네. 늦어져가지고 네. 그 둔촌 주공 18평 그 분양가가 7억인데 피를 1억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자, 마천 3구역을 지금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네. 네, 보유 중이신데 약간 진행이 좀 더디고 하다 보니까 둔촌동 쪽으로 눈을 돌리신 것 같아요. 매수해도 괜찮은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표님과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예, 둔촌주공. 네네네네. 그죠? 그걸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네네. 그래서 지금 18평형이 아까 지금 7억대 분양가 분양가였는데, 그죠? 네. 예, 지금 네. 프리미엄이 1억 정도 붙은 거네요. 그죠? 네네네. 예, 그래도 총 매가는 약 한 8억 정도. 그죠? 네네네네. 예. 이거 지금은 전매 안 될 텐데요? 네, 올해 그렇게 알고, 네, 그렇게 예, 알고 지금은 있는데 아마 25년도 입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25년도 입주인데 얘가 그 작년 12월 정도인가 분양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거래가 되면 올해 12월부터 아마 거래가 될 겁니다. 예. 네. 예, 거래는 이제 뭐 어차피 그 이제 분양권 전매는 이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래서 전매 가능 시기가 지금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올해 한 12월 정도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18평형이 지금 내가 이제 여기 둔촌주공 얘가 지금 한 8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얘를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죠? 네. 예.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자, 내가 이제 어떤 부동산을 이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하면은 내가 좀 투자에 대한 결정을 좀 쉽게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주변 지역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네. 비슷한 평형대. 예. 네.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둔촌주공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예, 둔촌주공이 여기에 있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헬리오시티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헬리오시티 아시죠? 네네. 예, 헬리오시티 예전에 그 이제 가락시형 이제 재건축한 거. 그죠? 네네네. 얘가 2018년 입주예요. 2018년 네. 입주고요. 자, 그다음에 요 인근에 보면 파크리오가 있거든요. 인근에. 네네. 얘는 2008년도인가 아마 입주일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자, 여기에 한번 거의 비슷한 평형대 한번 가격을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네네네. 자, 여기 헬리오시티가요. 지금 19평형 있죠? 예. 네. 19평형이 최고점은요. 13억 5천까지 거래됐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거래된 게요. 11억 5천이에요. 아, 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요. 여기는 이제 작은 평형이 16평형이 있거든요. 네. 16평형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10억 5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거래된 게 약 한 9억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세가 일단 지금 시세를 보면 지금 이제 잠실 파크리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제 옆에 있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랑 거의 뭐 입주 연차가 거의 한 17년 정도가 나요. 그렇죠? 네네네. 예, 그다음에 이제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한 7, 8년 차가 나는데요. 그죠? 자, 제가 봤을 때는 자, 여기 지금 헬리오시티 19평형 지금 한 12억 선 이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파크리오 지금 한 9억 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네네. 여기 지금 제가 예상했을 때 여기 올림픽 파크포레온 아까 18평형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볼 때 입주 예상 시에는 무조건 10억 이상입니다. 아, 그럼 지금 현재 사도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프리미엄 1억 주더라도 지금 네네네. 8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 시세하고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입주 시세 무조건 10억 이상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신축 아파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신축 아파트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단지 세대수가 지금 12,000세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자,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요소가 어떤 거냐면요.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네. 안에 아파트 네네. 단지 내 커뮤니티 있죠. 그렇죠? 네네. 커뮤니티인데 우리가 이 커뮤니티라는 거는요. 커뮤니티라는 거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대단지가 단지가 크면 가지고. 클수록 커뮤니티가 규모의 경제가 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보면 아파트 가격을 결정된 요소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커뮤니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대단지잖아요. 12,000세대.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웬만한 신도시급이죠. 그죠? 네. 그죠? 자, 거기다가 신축이죠. 제일- 자, 제일 또 하나가 중요한 있어요. 게 최근에 우리 그 시청자님 보면 예전에 최근에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나 시공사하고 지금 둔촌지공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시공사하고 네. 공사비 때문에 지금 갈등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기 말씀은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말씀해 주신 건 잘 듣고 있어요. 예. 최근에 보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최근에 서울에서 재개발하는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이나 이 시공사하고 공사비 갈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 공사비는요. 네네. 근데 이 건축비는요. 지금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원자재가 계속 오르고 인건비 계속 오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나중에 신축이 나오더라도 지금 가격에 신축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공사비가 맞아요. 계속 오르니까. 네, 자, 네, 그럼 네, 공사비가 오른다라는 건 분양가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종합을 해봤을 때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봐도 제가 볼 때는 최하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가능할 거고요. 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워낙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라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제 상당히 좀 큰 지역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서울에 나올 수 있는 수도권에 나올 수 있는 이제 새롭게 이제 분양에서 나오는 것들은 분양가가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예, 매수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매수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문의 주신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 매수하셔도 괜찮겠다. 긍정적인 답변 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노량진 모아타운이 좋다고 해서요. 그쪽 네. 매물을 알아봤는데, 그거 두 개를 제가 알아봤는데요. 둘 네.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걸 누군가께 문의하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노량진의 모아타운 보고 계시다고요. 네. 네, 두 개 정도로 지금 비교 분석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자세한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소는 제가 잘 모르고요. 네. 예, 모아타운이 작년에 지정된 지역이 있고요. 대기 지분이 10평이고 99년도 됐대요. 99년도에 지어졌고요. 네.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이고 매매가가 6억이어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모아타운 인근 지역인데 여기가 더 위치가 더 좋아요. 네. 대지 지분 7평이고요. 이거는 다음 달에 준공이 나는 실수건이에요. 네. 매매가는 5억이고 전세는 3억이에요. 지금 요거 보고 투자금이 네. 제가 2억밖에 없는데 지금 인근 지역에 투자금 2억 투자로 안전하게 가야 될지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빌려서라도 지정된 곳을 사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 네. 모아타운 예정지와 그리고 지정된 곳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덜하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금액적인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자세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여쭤보면 자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모아타운 쪽에 투자를 할까,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인근에 그 모아타운 지정된 인근 지역에 조금 더 약간 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약간 소액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인근 지역에 소액으로 좀 더 투자를 할까, 그죠? 지금 네. 요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적어는 놨는데 아까 모아타운 쪽이 지금 투자 금액이 한 3억 5천 들어간다고요? 네네. 3억 5천. 예, 모아타운 쪽이 좀 모아타운 쪽이 투자 지금 여기가 지금 노량진부터 인근 지역이 이제 작년에 모아타운 지정됐거든요, 이쪽이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억 5천이 들어가고 지금 아래쪽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드리면 지금 이 모아타운 지정된 데 바로 인근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가 투자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2억 정도. 2억이요. 예. 네. 그러니까 약간 한 1억 5천 좀 이제 갭이 있네요, 그죠? 네. 예. 자, 시청자님. 네.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안 되고는요. 최근에는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주민 제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지정된 지역들이 사업성이 좋거나 예, 사업성이 좋거나 아니면 뭐 입지가 좋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입지가 안 좋아도요. 입지가 안 좋아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이나 입지가 떨어져도요. 예, 사업성 입지가 떨어져도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는 먼저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모아타운 지정된 데 이번에 가보시면 이쪽이 가장 어떻게 보면 위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가장 높은 지대에 있잖아요. 산동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실은 모아타운 아직 지정되지 않은 아래쪽이 더 입지가 좋죠. 지하철도 가깝고요. 그죠? 예, 지하철도 가깝고 입지가 훨씬 좋죠. 그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입지는 사실은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보다 아래지역이 훨씬 좋아요. 아래지역이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요. 요 아래지역 같은 경우는 자, 앞에가 여기가 지금 공원이거든요. 공원. 예, 앞에가 사육신공원이라 이쪽으로 나중에 한강 조망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앞에가 한강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더 좋겠네요. 예, 그러니까 입지적인 여건은요. 그다음 한강 조망에 대해 또 한강 조망이 그러니까 입지적인 여건이라던가 그다음에 한강 조망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요 아래 지역이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주민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준비하고 자,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지역이 먼저 지정이 돼서 지정이 되었다라는 거는 여기가 단순하게 사업성이 좋거나 입지가 좋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보면은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남 상구역 같은 경우가 사업성으로는 가장 떨어지거든요. 한남뉴타운에서. 네네. 예, 그런데 이번에 관리 처분은 제일 먼저 났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된 거는 그냥 주민들이 먼저 움직인 것 뿐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자, 여기보다 안 좋은 입지가 됐으면 여기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한강 조망에다가 지하철도 훨씬 가까운데. 네. 훨씬 그죠? 좋죠. 예, 그러면 만약에 저라면 저는 아래쪽에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아까 자, 모아타운 여기가 지정되면서 여기 투자 금액이 3억 5천이라고 하셨죠? 네. 여기 작년만 하더라도 한 1억 5천이면 들어갔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아타운 지정되면서 가격이 한 2억 정도 뛰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근데 네. 여기는 아직 가격 반영이 많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또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네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요. 저는 아래쪽으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네. 예,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지역은 아주 좋은 지역이니까요. 예, 좀 더 임장 활동하시고 좀 더 임장하시고요. 좋은 물건 매입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있는 만큼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또 전문가와 의견 나눠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 기준이 강화가 됐죠. 이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허그의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를 두고 시장에서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보험 공시가를 향한 시장의 혼란, 이대로 둬도 괜찮은지 지금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 공식 전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전세 얘기를요. 최근에 특히나 이제 빌라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연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 공시가격 126%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풀어드릴까 해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요, 약간 좀 자극적으로 지었습니다. 예, 공시가격 126%의 역습. 예, 이라고 지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시세가 좀 이렇게 좀 정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KB 아파트 시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세가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빌라라든가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죠. 예,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비슷한 빌라들이 나와도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틀리고 전용 면적이 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세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시세를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전세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이 시세를 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전세 가격도 우리가 그동안 허그에서 이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이제 보증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줬어요. 예,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줬는데 보증보험에 대한 가입 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예, 가입 기준 요건이 어떤 거냐면 작년 말까지 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곧 그 해당 물건의 공시가격 150%에 예, 전세가율 100%입니다. 예, 그래서 공시가격 기준 그냥 150% 내에 이 전세가격이 들어오면 우리가 허그에서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23년 1월 1일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면요. 공시가격 기준을 떨어뜨렸어요. 예, 공시가격을 140%, 그다음에 전세가율 기준은 140%에서 공시가격 기준은 14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예전에는 공시가격 150% 이내에 전세 가격이 들어오면 보증보험이 가능했는데 140%로 떨어진 거라는 거죠. 이제 140% 이내에 들어와야 이제 보증보험이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다시 한번 또 강화가 됐어요. 5월 1일 이후로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요 기준으로 가는 건데 23년 5월 1일 이후에요. 공시가격 140%의 전세가율 비율을요 90%로 낮춰버렸어요. 즉 낮춰버렸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은요 지금 126%예요. 126%. 예, 그러니까 전세 금액이 126% 이내에 들어와야 보증보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전세 가격이 좀 이상해요. 원래 전세 가격이 500단이나 1000단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2억 2,570만 원에 월세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기준 126% 이내에 보증금이 들어와야 보증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공시가격 기준 126%로 지금 상당히 이 공시가격 기준을 낮춰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면서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지금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낮춰줬던 이유가 있습니다. 낮춰줬던 이유가 있는데 먼저 자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빌라 시세가 4억이었는데 예, 공시가격이 60%에 2억 4천이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3억 6천 전세금에 3억 6천 이내로 들어오는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근데 중간에 지금 140% 낮췄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3억 3,600에 대해서는만 이제 보증보험이 가능해진 겁니다. 즉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보증보험이 안 되면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126%로 낮춰지면서 전세 가격이 거의 한 6천 정도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공시 가격을 낮춰준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빌라왕이라던가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공시가격 기준을 낮춰뒀다라는 거죠.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자, 특히나 지금 뭐 강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전세 사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은 거래가 없는 지역이에요. 빌라의 거래가 없는 지역입니다. 누가 매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는 상대적으로 매매가 없으니까는 반면에 전세가만 상당히 높아져요. 예, 전세가만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고 원래도. 그 다음에 이 보증보험이 지금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지만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감정가격 기준으로 갔습니다. 감정가를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가를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감정가를 높여서 전세 가격을 올려버려서 이런 그 전세 사기들이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감정가도 인정 안 하고요. 공시가격만 인정을 하면서 지금 공시가격 인정 126% 룰이 지금은 이제 이 시장에서 지금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면 이건 선량한 임차인들, 그죠? 선량한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냐?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졌죠? 작년 대비해서. 그렇죠? 예.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공시가격 기준도 150%에서 140%, 126%로 떨어졌는데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올해 공시가격 기준이 떨어지면서 공시가격 기준이 떨어지면서 지금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 가격이 더 내려간 겁니다.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힘든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 자,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는데요. 예,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는데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만약에 가더라도 사실은 일단의 토지 위에 올라가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차가 많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지에 따라서 대지집은 다르고 전용문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시가격이 개별성이 강한 저층 주거 지역에 다세대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이런 주택의 시세를 전혀 반영을 못합니다. 전혀 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보더라도 시세는 더 높은 지역이 되려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왜? 저층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도로 여건이라든가 입지 여건에 따라서 개별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공시가격 자체가 시세를 아예 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일부 지역에 지금 한정된 문제점이었는데 그냥 강서라든가 이런 금천이라든가 이런 일부 지역에 한정된 문제였는데 지금 모든 지역으로 확대를 하면서 매매가하고요. 원래 전세 가격이 차이가 큰 지역들,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 지역이나 부도심 지역이나 예를 들어 뭐 용산 같은데, 뭐 중구 같은데, 아니면은 뭐 동대문 같은데 이런 부도심이나 도심 지역은 원래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 갭이 컸어요. 갭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조차도 지금 공시가격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공시가격 영향을. 자, 그런데 그러면서 자,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공시가격 126% 룰이 적용이 되면서 지금 전세 가격을 누가 만들어줘요? 전세 가격을 정부에서 전세 가격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시장주의잖아요. 그렇죠? 시장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공시가격 126% 룰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전세 가격을 정부에서 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앞으로 어마어마한 역습이 일어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격을 통제를 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가격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격을 통제를 하면 자, 어떤 거냐? 가격을 통제를 하는 거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통제해 버리게 되면요. 공급 안 해요. 공급 왜 합니까? 이익이 안 남는데. 그렇죠? 예, 가격을 통제를 하면 이익이 안 남아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가격을 통제를 하게 되면 지금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달콤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격이 싸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돼 버리죠. 예, 중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돼 버려요. 안 돼 버리면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을 통제를 해서 어떤 부동산 어떤 제야의 가격을 잡는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지금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남아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잖아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가격을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는 건데 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 이유가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는커녕 그 분양가 상한제에 의해서 당첨받으신 분만 어떻게 보면 로또가 된 거죠. 왜? 내가 20억짜리 10억에 내가 분양을 받아버리면 얘가 가격이 그냥 뭐 15억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20억짜리 시세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물건에 대한 희소성만 높아지는 거죠. 즉, 가격을 통제를 하면요. 공급자에서는 공급 안 해버려요. 공급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죠. 근데 중기적으로는요. 수요자 입장에서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 도심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누차 말씀드렸을 거예요. 서울 도심에 지금 재개발 신속이나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자, 이런 지역에 어떤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서민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라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뭐 단독 다가구 주택, 서민들이 비교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서민주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재개발이 멸실이 되면 이런 서민주택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멸실이 되겠죠. 멸실이 되는데 지금 공급은 안 돼 버리죠. 그렇죠? 가뜩이나. 그죠? 또 공급은 또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신축이 없는데 앞으로 멸실 속도는 빨라지고 그다음에 이런 지역이 다 아파트로 변해버리면 우리가 빌라라는 거는 단독이나 다가구택을 허물고 짓는데 다 이런 지역이 많이 아파트로 변해버리니까 더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급 여지도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지금 공시가격 126%라는 룰이 어떤 거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달콤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달콤할 수는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서민에 대한 주거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게 이익이 되냐 이거죠. 누구한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공시가격 126% 룰이요.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점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쪽으로 이제 보시면 우리가 매매가하고 전세 가격 차이가 큰 지역들을 보면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사실 리스크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에서도 앞으로 공시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아마 못 버티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빌라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게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런 물건을 지금 노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투자 쪽으로는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공시가격 126% 룰이 나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니까 현재 누군가한테는 악재지만 또 준비를 하고 있는 투자자한테는 뭐예요? 투자자한테는 호재라는 거죠. 예, 투자자한테는.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단순하게 공시가격 126% 룰이 나오면서 뭐 지금 다세대 갖고 계시면 힘들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나한테 투자에 대한 기회도 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회라는 거는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시 가격 126%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강의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반대로 이 주거비용 증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 이로 인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우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또 세미나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일정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대표님. 예, 내일 목요일 오후 2시, 예, 제가 지금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시 가격 126%의 역습.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흘러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충분히 또 투자에 대한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부동산 하면 막연하게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다, 나는 접근 불가능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은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도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하면 비교적 소액으로 한 1, 2억 정도의 소액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지역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잘 모르시는 거죠. 뭐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서울 부동산의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매입이 가능한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쪽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제 좀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졌다. 금액이 참 접근이 어려워졌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래도 찾아보면 또 아직까지 투자할 만한 좋은 투자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미나에서 많은 부분들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74번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구리 갈매동 아파트를 한 2주 전에 매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상계 주공 5단지이고 동일평수인데 네, 어제 건축 심의가 통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 요거 매수해도 되는지 저는 우선 전세 살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네. 지금은 이제 주택이 없으신 상태로 네. 계신 거죠? 네네. 네, 투자 겸 향후에 거주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전세 살고 그냥 그쪽엔 투자만 해놓으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매수에 대해서 대표님에게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그 상계주공 5단지 지금 이제 매수를 검토 중에 계시는데 네. 여기가 지금 이제 노원역 바로 앞에 있죠, 그렇죠? 네네. 예, 지금 여기가 지금 노원역 같은 경우가 지금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인데 역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계동 일대 같은 경우는 노원역 주변으로 해서 다 상업지가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인문 환경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여기에 창동 차량기지가 있죠, 그렇죠? 예, 네. 창동 차량기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얼마 전 이번에 지금 이제 건축 심의 통과했다고요? 네네. 예, 그럼 이제 좀 어제 있으면 이제 통과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요. 예. 네.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사업 시행인가 이제 떨어지겠네요. 그죠? 네. 예.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계동에서 지금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르죠. 그렇죠? 네.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르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건축 심의 통과하면서 지금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에 들어가는 거죠. 예. 자, 사업 시행 인가 들어간 단지고 여기가 지금 이제 단일 평형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네. 예. 11평형 단일 평형으로 이루어져 네, 있고 11평. 여기는 벌써 이제 시공사 선정까지 끝났죠. 자, 거기다가 여기가 지금 이제 신탁 재건축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재건축 속도가 빠른 거예요. 신탁으로 가니까. 네. 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11평형 지금 얼마에 나와 있어요? 매매 시세가? 지금 오늘 보니까 한 5억에 매수 가능하더라고요. 5억에. 예. 네. 자, 5억에 매수가 가능하다. 여기 대략적으로 나중에 재건축했을 때 추가 분담금 얘기는 지금
대략 얼마 나온다고 해요? 추가 33평 기준으로? 분담금 한 예. 6억 5천 뭐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6억 5천 정도? 네. 그럼 대략 내가 33평, 내가 11평 사서 33평 받았을 때 내가 여기에 한 11억 5천 정도 이제 돈이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죠? 네네. 예.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주 큰 시세 차익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우리가 상계동 지역에서 재건축이 된 데가 여기 포레나 노원이에요. 아시죠? 네네. 여기 상계주공 5단지가 있고 여기가 예전에 상계주공 8단지였거든요. 여기가 유일하게 지금 재건축이 된 아파트예요. 네. 근데 8단지하고 지금 5단지는 아예 그냥 입지적인 여건이 틀리죠. 그렇죠? 네, 예, 완전 입지 여건은 틀리죠. 5단지가 훨씬 좋죠. 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은 주변에 지금 새 아파트, 예, 새 아파트 좀 시세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예, 여기 지금 33평형이요. 지금 네. 11억에서 11억 5천 사이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여기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신축이 된 그 재건축이 된 이제 아파트인데 지금 33평 기준이 지금 11억에서 11억 5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입지적인 여건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여기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 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입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 봅니다. 아, 네. 예, 이해되세요? 네네. 자, 그럼 아유, 저는 한 14억 정도 보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추가 분담하고 내가 매입하고 하면 한 11억 5천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나는 어느 정도의 차익은 이제 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저는 근데 이게 사무실도 가깝고 아주 어떻게 해서요. 보면 이게 많은 시세 차익은 아니죠. 아, 시세 차익이 아주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얘는 뭐 매수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찌 됐던 지금 신탁 재건축으로 가고 나중에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네. 예, 내 집 마련 차원에서 지금 이쪽에 지금 매입을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 창동 차량기지 있죠, 그렇죠? 네.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지역적인 성장이 되면 여기가 지역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앞으로 많이 좋아진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14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요거는 제가 지금 당장의 현재 가치만 말씀드린 거잖아요. 네. 근데 주변이 좋아지면 여기에 14억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시세는요.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아유, 저는 감사합니다. 이거 매수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도 네.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데처럼 뭐 5억씩 벌고 10억씩 벌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저는 어느 지금 정도 사업이 집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죠? 예, 네. 예.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당장은 뭐 기대만큼의 시세 차익은 아니지만요. 주변에 또 차차 좋아질 만한 개발 여건들이 참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하셔도 괜찮겠다 의견 드렸습니다. 안전하게 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아, 제가 3년 전에 대표님 세미나를 갔었어요. 네. 네, 대표님 세미나를 갔다가 아들을 앞으로 집을 하나 마련해 줘야 돼가지고 네. 원유로에 그때 3년 전에 대표님이 세미나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원유로에 하나 샀어요. 네. 네, 그래서 투룸을 4억 6천 주고 전세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작년부터 역세권 개발 이야기가 나와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올해는 뭐 구역이 지적될 거라고 부동산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때 4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가 한 8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이 있잖아요. 딸이 있어서 딸 앞으로 하나 해주고 싶은데 원유로 쪽은 너무 가격이 올랐는데 네. 저희 딸이 이제 직장 다니면서 모아놓은 돈이라 해서 한 1억 2, 3천만 원 정도 있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모아타운 가능한데 혹시 네.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네, 일단은 기분이 네네.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원유로에 네. 투룸 매입하셨는데 가격이 많이 오르셨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또 한 대표님 채를 감사합니다. 네, 지금 또 한 채의 네.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자, 어떤 네. 곳이 좋을지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뭐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신 거예요. 예. 아이, 하여튼 뭐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아드님은 용산 쪽으로 해주시고 따님은 이제 용산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죠? 많이 올라서. 네, 많이 올랐더라고요, 용산이. 예, 알겠습니다. 아까 투자 네. 금액 얼마나 그랬죠? 1억 한 네, 조금, 네, 1억 2, 3천 2, 정도요. 3천이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요. 네, 네, 제가 네. 한 군데만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청량리 네. 쪽이거든요. 예. 네, 네. 최근에 청량리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성향이 많이 자,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제가 방송을 해드리면 오늘도 제가 마찬가지로 자, 내가 이 가격에서 내가 얼마 정도의 차익이 날지 이거를 사실은 잘 모르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아까 제가 주변의 단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가 투자처도 똑같습니다. 소액 투자처도. 자, 어떤 거냐면, 네, 네. 자,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이 최근에 이제 뭐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지정이 되면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죠. 네, 네. 가격이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거든요. 기대감 네, 때문에. 네. 예,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거냐면, 네. 어떤 분들은 투자를 하면 이거 언제 아파트로 변해요?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냐면 우리가 가격이 어떤 지역에 내가 재개발 가능한 지역, 재건축 가능한 지역에 투자했는데 아파트로 개발돼야 가격 오르는지 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음마아파트가 지금 새 아파트 변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요. 예. 근데 앞으로 10년 남았거든요. 근데 가격 다 올랐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건 그전에 기대감 때문에 다 오른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특히나 이 예. 가격이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건데 초기 단계에 가장 기대감이 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초기 단계에 좀 입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예.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네. 해서 만약에 어떤 네. 지역이 지정이 됐는데 그 주변 지역이 아직 지정이 안 된 지역이 있거나 때가 안 묻은 네, 지역이 네. 있어요. 아직 얘기가 안 네, 나온 네. 지역. 그런데 네, 네. 요 지역이 더 입지가 좋거나 입지가 비슷하면 요 지역도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자, 그러면 여기 답심리 쪽에 답심리역 네. 앞에 여기 레미안 유부가 있거든요. 네, 네, 네. 레미안 유부가 있는데 여기 근처에 네, 네. 근처에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아. 근데 여기가 네네. 작년에 여기가 원래 그 뉴타운 지역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가 뉴타운 지역이었다가 뉴타운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 아, 예. 근데 작년에 여기가 다시 신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 네, 예. 신속으로 지정이 됐어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근데 요 아래쪽도요. 요 네네. 아래쪽도 같은 뉴타운 지역이었다가 예, 예. 해제된 지역입니다. 아, 자, 예, 예. 그럼 똑같이 해제된 지역인데 그럼 자, 네. 근데 우리가 사업성은요. 이쪽이 답심리역 역세권이고 이쪽은 신담역 2호선 지선 역세권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업성, 그러니까 조합원 비율 이쪽은 예. 상대적으로 좀 빌라들이 좀 많은 지역이라 조합원 네. 비율이 약간 높은 편이에요. 네, 네. 근데 이쪽은 빌라가 거의 없습니다. 아, 자, 빌라가 없다는 건 뭐예요? 조합원 비율이 낮다라는 거죠. 네, 네. 사업성이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개를 비교하면 똑같은 뉴타운 해제 지역에 똑같은 예. 평지에 그다음 입지 여건이 예. 비슷한데 사업성은 예. 이쪽이 더 좋은데 사업성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이 먼저 지정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요 지역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 왜? 옆에 똑같은 예. 뉴타운 해제 지역이 됐으니까 작년에.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가 네. 아마 우리 예. 시청자님 투자 금액 뭐 한 1억 한 예. 3천 정도? 이건 예, 잘 예. 찾아보시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아, 예, 예. 예. 근데 여기는 빌라들이 별로 없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만큼 나중에 예, 예. 이런 지역들은 빌라들이 많이 예. 없기 때문에 빌라 예, 예.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겠죠. 희소성이 크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그리고 이런 지역은 빌라가 없기 때문에 조합원 비율이 낮으니까 어때요? 예, 예. 이런 지역은 무조건 내가 작은 거 갖고 있더라도 나중에 그냥 33평형 배정 가능한 거죠. 아, 네. 예, 그다음에 사업성이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네네네. 추가 분담금도 낮겠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이 더 좋아요, 사업성이. 그걸 우리가 사업성이라고 그렇구나.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업성. 네, 뭐 네. 같이 우리 따님도 예. 같이 용산으로 들어가시면 예. 좋겠는데 용산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맞아요. 요 지역도 괜찮으니까요. 요 지역으로 예.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 참석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투자처와 관련한 설명들 들으실 수 있고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02-2638-3974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